자율주행하려면 꼭 전기차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연기관차로도 할 수는 있지만 전기차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율주행차는 전기차가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전기차가 적합한 이유 첫 번째, 제어 응답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처럼 시원하게 가마차기를 하고 싶어도 우리 몸이 안 따라줘서 안 되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자동차가 늦게 반응하면 제대로 된 작동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AI가 가속화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내연기관차는 공기가 엔진 실린더로 들어가고 연료와 섞여서 폭발하고 피스톤이 움직여서 크랭크축을 돌리고 변속기가 적절한 기어를 물려서 바퀴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차들은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터보차저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넣는 시간도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응답 시간은 빠르면 200m초 보통은 500m초 정도가 나옵니다. 자율주행 AI가 가속하세요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0.2초에서 0.5초 뒤에야 실제 가속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반면 전기차는 전기 모터가 전자가 흐르는 속도로 제어됩니다. 인버터에서 전류 명령을 내리면 자기장이 형성돼서 토크가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0m초 미만입니다. 요즘 좋은 전기차들은 10m초에서 20m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0.01초에서 0.02초 만에 반응이 가능한 겁니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20배에서 50배 더 빠른 속도죠. 이건 결과적으로 안전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내 차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쭉 주행하고 있는 상황, 시속 100km는 초당 27.8m 정도를 이동하는 속도인데요, 내연기관차는 0.5초 지연이 된다고 했을 때 AI가 명령을 내린 다음에 차가 반응하기 전까지 이미 13.9m를 움직여버리게 됩니다. 전기차는 0.02초 지연이 된다고 했을 때 AI 명령 이후 불과 0.54m만 살짝 움직이고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도로에 뭔가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급하게 가속해서 주변의 차를 추월해야 될 때 혹은 회피해야 될 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13m 이상의 회피거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를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한 직진 가속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가 있지만 사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끊임없이 변하는 도로 상황에 맞춰서 미세하게 조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도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도심이나 골목에서 차가 아주 살살 가속과 감속을 반복해야 될 때 내연기관은 기본적으로 반응도 느릴 뿐더러 기어를 변속하는 과정에서 충격도 있다 보니까 명령보다 차가 더 많이 나가는 현상, 오버슈트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전기모터는 1초에 수천 번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죠. AI가 1%만 더 세게, 0.5%만 더 약하게 이런 식으로 명령하면 모터는 그걸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과정의 오차도 훨씬 더 적고 정밀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또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트랙션 지어를 훨씬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사실 우리가 지금 타는 차들도 그렇지만 바퀴가 헛도는 걸 센서가 감지하면 연료를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개입시켜서 차의 자세를 잡는 시스템인데, 전기차는 미끄러짐이 발생하려는 찰나에 제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빗길이나 눈길 같은 위험한 노면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유튜버 NK3님이 눈길에 FSD로 대관령을 올라가는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차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그 눈 쌓인 산길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카운터 스티어까지 하면서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정말 놀랍죠? 물론 FSD의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제어가 가능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내연기관차의 한계 때문에 미국 웨이모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라는 카니발 같은 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다가 이 차에서 스로틀렉, 가속 응답 지연이 발생되는 게 자율주행 안전 테스트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또 웨이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판단을 하드웨어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2020년대 들어오면서는 전체 자율주행 차량을 제규어 아이페이스 전기차로 전환하기도 했죠. 이제는 현대 아이오닉 5가 된다고 해요. 결국 자율주행의 완성은 뇌만큼이나 몸이 중요합니다. AI가 아무리 사람보다 뛰어난 판단을 내려도 그걸 진짜로 실행하는 몸이 굼뜨면 사고를 막을 수 없으니까요. 생각하는 즉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시대의 전기차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자율주행에 전기차가 적합한 이유 두 번째, 전력 공급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은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칩셋 들어가 있죠. 카메라 최소 8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까지 장착한 차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시스템이 다 같이 돌아갈 때 전기를 얼마나 쓸까? 미국 MIT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840W, 많게는 1.2kW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나 벽걸이 에어컨을 주행 내내 켜놓는 것과 맞먹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엄청난 전기를 안정적으로 먹여주지 않으면 자율주행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는 이만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배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는 기본적으로 엔진 옆에 붙어있는 알터네이터라는 발전기로 전기를 만듭니다. 엔진이 웅 하고 돌면 벨트로 연결된 발전기도 윙 하고 돌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죠.
어릴 때 자전거에 달린 발전기 라이트 있잖아요. 페달을 빨리 밟으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천천히 밟으면 불이 가물가물하게 들어오는 거. 내연기관 발전기가 큰 틀에서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일정 RPM 이상으로 꾸준히 달리는 상황,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2000rpm 이상으로 쌩쌩 달리는 상황에서는 전기가 펑펑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막히는 도로죠. 퇴근길 올림픽대로나 강남대로 한복판이나 이런 곳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신호대기를 할 때 엔진은 아이들링 상태가 됩니다. 대략 RPM이 700, 800rpm쯤 되죠. 그러면 이때 알터네이터의 발전량은 아까 최대치의 30-4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더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차 빽빽하죠. 배달 오토바이들 차간 주행하죠. 신호등 바뀌죠.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급은 바닥인데 수요는 폭발하는 상황. 그러면 이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집에서 에어컨 틀 때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거, 그런 현상이 차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집에서 형광등 깜빡거리는 거야 뭐 별 문제 안 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이렇게 전압이 흔들리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가 일어나거나 혹은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추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배터리를 더 큰 걸 달든지 아니면 발전기를 더 큰 걸 달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테스트카에서 이런 식으로 트렁크에 발전기 를 따로 싣고 다녔었는데 이게 테스트카에선 됐는데 양산차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발전기를 키우자니 엔진 힘을 뺏어 먹어서 연비가 떨어지고 요즘같이 까다로운 배출가스 규제를 맞출 수도 없고 내연기관 구조상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70kWh에서 100kWh 정도 되는 대용량 고전압 배터리가 차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는 알터네이터 대신에 LDC라는 이름의 DC-DC 컨버터가 있죠. 고전압 배터리의 전기를 12V로 바꿔주는 변압기입니다. 이 LDC는 차가 서 있든 달리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과 전류를 전장 부품에 공급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아까처럼 갑자기 전기를 많이 끌어다 써도 대용량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를 즉시 끌어오기 때문에 전압이 흔들리지 않죠. 결국에 자율주행 AI라는 슈퍼컴퓨터를 차에 태우려면 간당간당한 내연기관 발전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전기를 그냥 펑펑 끌어다 쓸 수 있는 전기차가 필수적인 겁니다. 자율주행에 전기차가 적합한 이유 세 번째, 압도적인 경제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사람의 운전수고 덜어주는 거? 그것도 맞죠. 우리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 혹은 내가 차를 소유하면서도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는 내 차가 택시나 택배차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세상, 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자율주행 시대를 기다리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 결국은 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자율주행차의 오너가 돼서 이 차를 영업용으로도 쓴다고 생각해보죠. 이제는 차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곧 돈을 까먹는 시간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유지비와 수명 측면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차를 뜯어보면 내연기관차는 엔진, 변속기, 연료 시스템, 배기장치 등등 부품이 무려 3만 개 가까이 됩니다. 특히 엔진하고 변속기 안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마찰하는 부품만 해도 2,000개가 넘죠. 타이밍 벨트, 점화 플러그,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계속해서 갈아줘야 될 게 많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모터, 배터리, 감속기, 인버터 정도 끝입니다. 전체 부품 수는 내연기관의 절반 이하고요. 구동계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20개 남짓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낮죠. 훨씬 더 돈을 벌어올 확률과 시간이 많은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차를 그냥 자가용으로 쓸 때는 주행거리가 연간 적게는 10,000km, 많게는 20,000km 정도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이 마일리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차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고 일을 해야 되니까 연간 주행거리가 10만 km에서 15만 km가 될 걸로 예상된다고 하죠. 그런데 내연기관차 엔진의 수명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만 km 정도입니다. 아무리 내구성이 좋은 엔진이라고 해도 그 이상을 버티는 건 드문 일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연기관차를 어찌어찌 자율주행차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2년 내지 3년이면 차의 수명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마찰, 진동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론상 100만 km도 고장 없이 주행이 가능하죠. 실제로 지난 5월 현대차가 공식 발표한 사례를 보면 한 아이오닉5 차주님이 2년 9개월 동안 58만 km를 주행했는데 그동안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소모품 교환 이런 것도 없이 멀쩡히 주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8만 km를 주행했을 때 현대차 연구소에서 아유 저희 차로 이렇게 내구성을 입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모터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해줘서 지금 66만 km까지 또 고장 없이 주행하고 계시다고 해요. 전기차의 내구성이란 이 정도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연간 주행거리가 극단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거뜬히 버텨줄 수 있겠죠. 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봐도 내연기관 엔진의 열 효율은 아무리 좋아도 30-40% 수준입니다. 10,000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3, 4천 원만 바퀴 굴리는 데 쓰고 나머지 6, 7천 원은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반면 전기차 모터의 에너지 전환 효율은 90%에 육박합니다.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거의 손실 없이 바퀴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고장 확률, 내구성, 효율성 이 모든 부분의 경제성에서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율주행 AI한테 내연기관차는 말 안 듣고 밥 많이 먹고 몸까지 약한 답답한 파트너입니다. 반면 전기차는 빠릿빠릿하고 체력 좋고 돈까지 아껴주는 최고의 파트너죠. 여러분이 자율주행차를 돈 주고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둘 중에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율주행의 미래가 전기차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로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